심지어 브릭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넌다라든지 아랍 지역을 대표하는 부나,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CIPS도 있고 러시아, 인도를 대표하는 각각의 이런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모두 다 똑같은 표준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표준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브릭스페이가 부상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뒤에서는 공존하는 시기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시간을 10년, 20년까지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디지털 자산은 XRP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는 XRP에 대한 비전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SEC가 리플과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 승인 결정을 6월로 연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일각에서는 계속 밀릴 가능성과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를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XRP, 솔라나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 섹터도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가지가 넘는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사실 신청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SEC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곳도 있고 신청조차 안 받아들인 곳도 있고, 근데 그 도지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들을 신청 자체를 계속 지금 6월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XRP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알트코인들 현물 ETF가 준비되어질 것 같다, 혹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발의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굉장히 호재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러우 전쟁이 그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최근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봤지만 간헐적 합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또 합의까지는 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보여지잖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사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 그리고 이런 시간 끌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6월, 7월 안쪽으로 블랙록에서 움직이는 시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블랙록이 XRP라든지 솔라나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된다면 더더욱 SEC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승인하는 시기까지 저는 올해 안에는 좀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고유 암호화폐인 XRP를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 ISO 2002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SWIFT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코드 라인이 공개돼 금융업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ISO 2002는 무엇이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ISO 20022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ISO가 뭔지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SO는 이제 하나의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전 세계를 이제 총괄하는 하나의 뭔가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구다,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금융에 대한 기준을 또 제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스위프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드 자체가 질문 주셨던 ISO 20022예요. 네, 그 전에는 ISO 15022였거든요. 그 전에는 또 ISO 7772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 네임이 바뀌면서 조금씩 이 금융에 대한 간소화 작업, 효율화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ISO 20022가 이 전통 트레이드 파이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파이널 데드라인 자체가 2025년 11월 22일, 딱 이제 올해 연말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SO 15022와 2002가 같이 좀 공존하면서 파일럿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이제 11월 22일 올해 연말 정도가 지나게 됐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표준으로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표준 안에는 이제는 이 전통 트레이드파이에서도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15022, 15022까지는 블록체인이랑 완전히 연관이 없었다면, 이제 받아들이는 ISO 20022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RP에 투자할 때도 이게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데, 그 스위프트 전 세계의 그 금융기관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받아들이는 ISO 20022 안에 그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가 뭐냐면, 리플은 하나의 회사 이름이에요. 하나의 핀테크 회사이자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하나의 메인넷 레이어 1 자체가 XRPL이라고 하는 리플 원장 혹은 XRP 레저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의 탈중앙성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누구나 가져와서 개발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 XRP 레저를 활용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거든요. 이거는 허용된 노드만 들어와서
은행 기관끼리 각국의 중앙은행들만 딱딱 거래를 할 수 있는 CBDC를 왔다 갔다 가치를 옮길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특수 설계한 이 리플 네트워크가 그 스위프트에서 받아들이는 ISO 20022 그 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딱 단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CBDC 세상이 왔을 때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그것도 이제 도매용 CBDC를 이동할 때는 XRP가 활용되는 리플 네트워크가 쓰일 것이다.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좀 가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4월 23일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해 기관 금융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또한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리플은 대규모 인수와 자사 토큰인 XRP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3달러의 가치 평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기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신호일까요? 그쵸.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사가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도 물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사업 영역이 M&A, 인수합병이거든요. 과거부터 메타코를 인수하고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이 수탁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비트스탬프라고 하는 유럽의 최대 거래소를 활용하면서 ODL, 지금은 리플 페이먼트죠. 그 활용 창구로서 이용도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히든로드라고 하는 유럽 기반의 프라임 브로커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었거든요. 이 자체는 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인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인수 규모였거든요. 12.5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을 들이면서 그 3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져올 수 있게끔 리플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게 됐을 때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눌려놨던 가격에 대한 어떤 향방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인수합병 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리플 페이먼트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뿌리쳐 왔고 뿌리를 넓혀 왔고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전통 트레이드파이와 레거시 금융과 리플 페이먼트가 융합될 수 있는 시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좀 먼저 확실하게 끝나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기관의 자금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통 규모가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망인 그 현물 ETF가 뚫리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브라질에서는 최초로 XRP 현물 ETF가 올해 1분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점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완전히 저는 그런 포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열리게 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와 같은 많은 알트코인 순환매 사이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금융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에 리플이 잘 융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 때부터 XRP 레저가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일본의 대형 금권인 미즈호, 미쯔비시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서부터 SBI 리플 아시아라고 하는 6대 사지분을 나눠 가진 합작회사까지도 만들었었죠. 그 말은즉슨 전통 금융권이랑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토대를 같이 만들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부터 R3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암호화폐 구상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뭐 캐나다 왕립은행 등등 많은 전통 금융권들이 다 달라붙어서 뭔가 은행권의 블록체인에 탑재하기 위해서 그들끼리의 물밑 작업을 해왔거든요. 초반에는 R3와 리플사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법적 구도를 이뤘었지만 2018년, 19년이 지나가면서 그들끼리 XRP 50억 개를 좀 0.0085달러 굉장히 좀 싸게 넘기면서 지금은 둘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제 메커니즘 자체가 XRP로 통합이 됐고 스위프트망 그 ISO 20022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페이먼트 자체가 전통 금융에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효율성 자체 그들이 어느 정도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릭스 연합이 공동 통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8를 위해 뭉친 브릭스페이에는 리플렛이 숨겨져 있어 리플이 또 한 번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브릭스와 그 밖의 나라들에서 리플을 눈여겨보는 상황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브릭스페이 그들끼리의 뭔가 공동통화 이야기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죠. 브릭스는 맨 처음에는 5개국에서 시작이 됐죠. 브릭스, BRICS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태계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11개국, 지금 계속 신청국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20개국, 30개국, 4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세력들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들이 지금 현재 구현하려고 하는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가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제 메커니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제 메커니즘들이 모두 다 아까 스위프트와 말씀드렸던 ISO 2002라고 하는 결제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요. 심지어 브릭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넌다라든지 아랍 지역을 대표하는 분화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뭐 CIPS도 있고 러시아, 인도를 대표하는 각각의 이런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모두 다 똑같은 표준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준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브릭스페이가 부상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뒤에서는 공존하는 시기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뭔가 탈달러가 커지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단에서는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ISO 2002 그 메시징 표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에 대한 어떤 패권은 점점 무너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탈달러와 달러에 대한 힘을 빼고 미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채권 금리에 대한 하향 안정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조금 더 완화하고 완전히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브릭스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면서 일부러 더 탈달러를 주도화시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작년부터 페트로달러를 붕괴시키고 러우 전쟁을 2022년도에 발생하게 했던 이유들도 모두 다 물가를 올리면서 고금리 상황을 연출하고 달러에 대한 패권을 점점 낮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숨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를 뒷받침해서 뭔가 좀 단물빼기를 하는 과정에 있겠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암호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연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에셋으로서 패권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탈달러화를 하기 위한 브릭스 페이도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10년, 20년까지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디지털 자산은 XRP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는 XRP에 대한 비전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뭐 짧게는 올해와 내년 1분기 정도에 굉장히 좀 짧게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2030년 정도의 기준점을 한 가지 좀 두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XRP에 대해서 법적 공부도 끝날 것이고 현물 ETF도 들어올 것이고 정말 레거시 금융과 어떻게 융합이 되고 가치가 이전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큰 유틸리티가 쓰이는지 좀 여유롭게 공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진가를 발휘하고 결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XRP가 정말 진가가 발현이 돼서 그만큼 가치가 구현이 되려면 CBDC의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국가 단위에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그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그 리플의 어떤 기술력을 자체로 지속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 나온 기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더라도 프랑스의 중앙은행이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한 그 리플의 원장 XRP 레저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현재 CBDC에 대한 구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유로화를 지금 계속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리플사가 자체는 과거부터 CBDC 플랫폼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리플사의 CBDC 부문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월러스라는 한 임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 리플사는 20개국이 아닌 30개국 이상의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에 대한 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뭔가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제임스 얼러스가 한 말이 리플과 SEC의 소송 때문에 지금 현재 XRP의 가격은 매우 내려와 있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매우 안 좋지만 많은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그 소송 때문에 맺지 않거나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던 경우는 아예 없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은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 상도 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CBDC 이니셔티브에 대한 수상까지 어워드 경험까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리플사를 직접적으로 가치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핀테크 회사로서 인정하고 있고 기술 선구자상도 줬었고 지금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맺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미뤄봤을 때는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서 CBDC 세상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정말로 CBDC에 대한 세상,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디지털 생태계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됐을 때 XRP는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완전히 좀 탈바꿈이 돼서 이제 가격에 그 가치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